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A의 n승이 PVn승 PM-1승이라고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자, A의 n승이 행렬 P 곱하기 B의 n승 곱하기 P의 인버스이면 이런 행렬의 디터민 값은 결국 요 가운데 있는 놈의 디터민 값만 생각하면 된다.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내용은 매우 간단하죠. 중요하답니다. A의 n승의 디터민은 결국 P, V, n승, P 인버스의 디터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터민의 우리가 성질에 의해서 요 내용은 각각의 디터민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1번 공식에 의해서 P의 디터민하고 P 인버스의 디터민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워진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 n승의 디터민하고 B n승의 디터민이 같다가 나왔답니다. 자, 요 5번째 공식은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살짝 문제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필기를 한번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렬 B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자, 1, 3, 0, 1이라는 행렬 B에 대하여 자, 요런 조건이 좋답니다. 행렬 A가 행렬 B, B가 아닙니다. P, B, P 인버스를 만족하고 행렬 A의 8승이 A, B, C, D일 때 자, 요렇게 될 때에 AD-BC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행렬 A의 8승에 지금 뭘 구하라? 디터민을 구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행렬 A의 8승에 뭐라고? 그렇죠. 디터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겨 모은 것은 자, 이렇게 생겨 모은 것은 A를 8승하세요 라고 했을 때에 좌변을 8승, 8승 했을 때 우변을 8승하라고 하면 우리는 요 가운데 것만 8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P, B의 8승 곱하기 P 인버스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A 8승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거는 다 버려버리고 B 8승의 디터민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5번 공식에서 배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터민의 성질에 의해서 B 8승의 디터민은 B의 디터민을 구해서 8승을 해도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B의 디터민이 얼마인가를 살펴봤더니 AD-BC는 1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의 8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값은 1이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무지막지하게 계산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렬 A의 8승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기에서 행렬 B의 8승을 여기다 가져와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기에 5번에서 나타나는 이런 공식들을 이 원리를 잘 파악해서 이해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행렬 A의 n승이 B, B의 n승 P 인버스, 자, P, B n승 P 인버스라고 주어지면 양쪽의 디터민을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요놈의 각각의 디터민으로 적었을 때 요것과 요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A n승의 디터민이나 B n승의 디터민이 같다가 되는, 즉 P는 없어지고 A n승의 디터민이 B n승의 디터민으로만 풀려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그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6번 공식도 중요한데 6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6번. 자, A,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 B 모두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랬답니다. 자,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A 곱하기 B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A 곱하기 B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디터민의 성질에 의해서 A 디터민, B 디터민이라고 적을 수 있고, 요놈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요놈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디터민은 실수값이라고 그랬죠. 실수 곱하기 실수가 0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A의 실수값, 즉 A 디터민도 0이 되면 안 되고 B의 디터민 값도 0이 되면, 둘 다 0이 되면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도 역행렬이 존재하는 결과가 되고 행렬 B도 역행렬이 존재하는 결과가 된답니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된답니다. 자, 7번째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7번째를 보니까 A n승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 1승, 2승, 3승, 점점점도 역행렬이 존재한다. 자, 요 놈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A의 그룹 제곱 중에 어느 하나의 디터민이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0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A의 n승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A를 n번 곱한 거기 때문에 A의 디터민을 n개 곱한 거하고 같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요놈이 0이 아니기 위해서면 0이 아니다는 말은 결국에는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 이 말이기 때문에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면 당연히 A를 디터민 2개 곱한 A 제곱의 디터민도 0이 아니고 A의 세제곱의 디터민도 0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디터민에 관한 논의는 우리가 A의 2승이든 1승이든 3승이든 4승이든 어느 하나만 역행렬이 A는 존재하면 A의 나머지 모든 그룹 제곱꼴의 행렬, A에 관한 행렬에서도 역행렬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가리켜서 행렬 A의 역행렬 운명 공동체다 이런 말을 선생님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이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자, 1, 2, 3, 4.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이랬을 때에 행렬 A의 백승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이, 자, 행렬 A의 백승 곱하기 B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자, 1, 2, 4, 3이라고 해봅시다. 요것을 만족하는 이 행렬 B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행렬 B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놈에게 달렸답니다. 요 A의 백승에 뭐가 존재하냐면 역행렬이 존재를 하면 요 A 백승을 우변으로 보내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렬 B가 존재하는 거고, 요 놈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행렬 B의 존재 유무가 불투명해진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행렬 A의 백승의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이 관심이 우리는 많은데, 여기 7번 공식대로 하자 그러면 행렬 A만 역행렬이 행렬 A의 디터민만 0이 아니다 그러면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A의 모든 거듭 제곱에 있어서도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행렬 A의 디터민만 조사를 해보면 되는데, 행렬 A의 디터민이 마이너스 2랍니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디터민이 절대로 0이 아니고,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행렬 A 백승의 역행렬은 자동으로 존재한답니다. 왜 그런가? A 백승의 디터민은 A의 디터민을 100개의 고방값이기 때문에 A의 디터민만 0이 아니면 A 백승의 디터민도 0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의 백승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A 백승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행렬 B는 무조건 존재한다. 요 값이 행렬 B가 구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8번 공식 원리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8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A의 역행렬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으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행렬이 하나라도 곱해져 있으면 곱한 그 운명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A의 디터민이 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A가 포함되어 있는, 자, 이렇게 여러 쭉쭉쭉 곱해진, 이런 곱해진 행렬이 있답니다. 그러면 요 놈이 역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곱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전체 행렬은 과연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디터민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답니다. 그러면 행렬 A부터 D까지 여러 행렬을 곱한 거의 디터민은 각각의 디터민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나머지 놈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A의 디터민이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요 뒤에 내용의 운명하고 상관이 없이 얘는 무조건 뭐가 되어버린다? 그렇죠. 0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과 곱셈을 이루어 만들어지는 모든 행렬들은 역행렬이 무조건 없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다면, 자,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 행렬 A 곱하기 B, 자, 행렬 A 곱하기 B 곱하기 C, 행렬 B 곱하기 C 곱하기 A, 행렬, 자, B 곱하기 행렬 A의 제곱. 자, 요런 유들을 제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놈 역행렬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되죠. 요놈 역행렬 없죠. 요놈도 역행렬
없죠. 요놈도 역행렬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행렬,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과 곱셈으로 결합을 한 행렬은 무조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8번에 있답니다.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렬 A의 디터민이 0이 되기 때문에 A와 결합되는 모든 곱셈으로 결합되는 행렬은 요놈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 뒤에 운명하고 상관없이 이 전체가 바로 0이 되어버린답니다. 아시겠죠?